자, 잘 쳤죠? 도병 회원 여러분. 자, 요즘, 자, 공인중개사 접수 기간이죠. 자, 이제 많이 긴장이 될 겁니다. 이제, 자, 불행껏 행복이 시작되겠네요. 자, 우리가 한 70일 정도가 남았죠. 약. 그래서 70일 동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우리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고 법칙이라는 게 있죠. 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힘내셔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제8번, 문제 8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8번. 자,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우리가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 잘라봐요. 보전,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죠. 보전, 소유권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러면 1번은 등기할 수 없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과 관련돼서 우리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도 이걸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부동산 일부. 자, 요거 부동산 일부냐. 그래서 일부 앞에 부동산이 붙었고요.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즉 지분이죠.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영위권능과 관련돼서 부동산 전부 일부 가능하죠.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권리 일부에 대해서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를 모르죠. 만약에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을 설정하면 공유물 처분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X가 돼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자,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부동산 일부 자체는 안 돼요.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일부는 X, 전부 O, 권리의 일부 X, 권리의 전부 O가 됩니다. 그러면 용익권능, 그 다음에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다음으로 문제를 풀이해가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특히 2번 지문 보죠. 자, 2번 지문은 지분은 권리의 일부로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X. 자, 농지지상권 되죠. 그러면 정답은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만 안 되죠. 그래서 4번은 농지 전세권 안 되고요. 유치권, 법정 담보 물건만 있죠. 약정 담보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자,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의 일부냐, 권리의 전부냐 요거에 대해서 용익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로 이제 166페이지 문제 9번을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도 요거는 별표 3개짜리 테마니까 자, 우리 기본 문제는 패턴을 잘 숙지해요. 기본 문제를 계속적으로 익혀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력, 심화 문제로 파생이 들어가는 거죠.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 보죠.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줄쳐놓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적에 저장될 때 발생된다.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할 때, 그러면 접수할 때 곧 저장할 때죠.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발생한다. 그렇게 되죠. 1번은 O가 됩니다. 자, 이번에 대지권 등기한 후에 그러면 집합 건물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분리 처분이 안 되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번 지문도 맞네.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번은 맞습니다. 3번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런 거겠죠. 자, 1-1에 다시 1이 있고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와 싸움은 주등기가 우선순위고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1-1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부기등기와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지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자료고 가등기에 대해서는 A에 대하여는 줄쳐놔봐요. A에 대하여는 그러면 가등기 상이라는 소리야. 가등기 상에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X가 되죠.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5번 지문과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등기 추정력의 줄기세포는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실제 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죠.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유효한 것이므로서 등기 원인에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버릴 게 없어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기본 문제에서 패턴을 숙지해요. 패턴은. 자, 그 지문. 자, 문제 10번입니다. 등기 효력도 나왔네요. 자, 문제 10번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번에 옳은 것으로 물어봤네요. 자, 1번의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자,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러면 1번은 X. 이거는 대표적인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죠. 그래서 1번은 X가 된다. 자, 이번에 표제부, 즉 표제부는 사실이죠. 사실의 추정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있다. 어때? X. 3번 지문에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의 등기란 당연무효로서 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요 소리죠. 그러면 자,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29조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9조 2호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먼저 격려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한 현재의 건물에 대해서 다시 격려된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만약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아니죠. 자, 먼저 격려된 보존 등기가 유효죠. 그러면 4번은 X입니다. 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죠. 자, 4번은 무효가 되죠. 4번은 X. 자, 5번 지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쳐놓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만났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바로 효력 규정이 되죠. 그러면 효력 규정과 관련돼서 특징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문제 9번과 10번은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 요건이 짬뽕이 된 문제죠. 특히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는 잘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용익건능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X 권리 전부 O. 자, 처분 권능 부동산 일부 X 나머지는 O.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1번은 등기 효력 중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네요. 전국 등기 효력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갑니다. 자, 1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정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 효력을 보유한다. 오케이. 2번의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특징은 순위 번호, 다른 구 특징은 접수 번호. 오케이.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는 대지권 등기 건물이죠. 그 밑에 건물이라고 써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토지 동그라미,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 순서는 그러면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그러면 순위 번호에 따른다가 아니라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따르죠. 그럼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접 이렇게 한번 확인해야 돼. 대순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3번은 X. 자, 4번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며 11번은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로서 특히 여기에서 꼭 기억해 줄 거. 그래서 2번하고 3번 지문에 대해서 꼭 좀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된 문제네요. 별표가 5개짜리죠. 자, 문제 12번 패턴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요. 자, 등기 유효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등기는 형식적 유효건과 실제적 유효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형식 특징은 절차, 실제 특징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4번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한 후에 그러면 이거는 표제부를 지칭하죠. 표제부는 사실이죠. 그럼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유용하는 표제부 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3번의 실제 부동산과 동일성을 상실한 등기는 무효이고 경정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선성, 동일성이 유지돼야죠. 그럼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의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잘라요. 일부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이게 바로 물권 행위가 되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잘라봐요. 그러면 물권 행위는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양적 불입치에 관련 문제네요. 물권 행위가 이만큼이네요. 그러면 등기된 장이 요만큼이죠. 지금 물권 행위는 요만큼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고요. 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요거는 경정 등기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물권 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권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X가 돼요.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증약 등기는
효력 규정으로서 효력 규정입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도 무효로 본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 등기 요건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자꾸 해석하는 우리 법이라는 것은 해석 법학이거든. 그러니까 이 5개 지문을 자꾸 해석을 해봐야 돼요. 1번, 12번의 정답은 4번.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더 배운 회원 여러분이 계세요? 더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배워서 우리 지문을 해석해 나가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요거 등기 요건 및 토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잠깐 해보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와. 자,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잘라봐요.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를 땄는 순간 가등기는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그러면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다. 어때? X. 1번은 X가 되네요. 그래서 1번 X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2번은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존속 요건주의가 아닙니다. 물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에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효력도 소멸한다. 그래서 2번은 X 이렇게 나가네. 2번은 X. 자, 3번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갑이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요.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어리 매수하여 직접 보전 등기한 경우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이게 모두 생략 등기가 돼. 모두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서 우리 판례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야. 내용에 부합하면 유효로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X. 자, 4번 질문 갑니다. 자, 3번은 그러면 X.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갑의 토지를 어리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이 말은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대의 행사해야 되겠죠. 대의 청구입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미 등기된 경우는 유효다. 당 걸리면 처벌이 가능하고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야.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A적으로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사법상 합의. 합의라는 것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우리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가고 C에서 넘어가. 합의가 있으면 C는 A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의 토지를 어리 매수해 병에게 전매한 경우 그만 중간 생략 등기야. 갑이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어디 해야 돼? 대의 청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X, 4번은 X다. 자, 5번 질문. 갑의 토지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을해 가등기 줄쳐놔봐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추정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추정력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등기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만 4번
X고 5번은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5번은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추정력은 전국 등기에 흐르게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정답. 아주 뭐 5개 지문 좋은 지문들이죠. 문제 14번입니다.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준다.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 즉 사실이죠. 이는 기록 하나 자르고 접수부는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2번은 맞다. 계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기록은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이죠.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고 계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이죠. 네 건에 케이스 없어? 없어. 그러면 갖고 얼굴을 두지 않는다. 즉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뭐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생겨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기록은 표제부만 둔다. 오케이. 4번입니다. 자,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각 구분별로 1기록을 사용한다. 아니죠. 한 동 전체 네 부분이 한 몸입니다.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집화 건물에 관련돼서는 한 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 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 표시에는 뭐?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되죠. 가구, 얼구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몸이 바로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또 돼버렸어요.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죠. 5번 지문.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그러면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둔다. 5번에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은 맞고 4번은 틀렸네요. 그러면 자, 그럼 14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자, 등기 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등기 기록에 이제 부석 서류예요. 부석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 동그라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발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맞네요. 3번에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된다. 오케이. 4번 지문은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4번이 되네요. 그래서 4번. 자, 5번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전화.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은 무임 발급기예요. 무임 발급기. 자, 무임 발급기가 뭐 자판기입니다. 등본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본 자판기로서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등기소 2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임 발급기죠. 자,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 미음. 그래서 미음을 작성해야 돼.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소사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무임 발급기, 자판기 틀린 것은 자, 1번에 법원 행정처장 좋아요. 법원 행정처장 줄쳐놓고 두지만 무임 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무임 발급기는 등기소 2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3번의 이에 따른 설치 정서는 관할 등기소장이 정한다.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해요. 그러면 문제 16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임 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번의 무임 발급기 설치, 관리 절차 및 비용에 부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애기로 정한다. 그래서 무임 발급기 설치 장소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등기소장도 아니요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가 설치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이에요. 자, 인터넷 제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이렇게 나와있죠. 1번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 업무는 등기소장 줄쳐놔요. 등기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은 우리가 엄마, 아빠 있죠. 그러면 아빠는 바깥살림, 즉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자, 법원 행정처장은 엄마, 그래서 안살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5번 질문 보죠.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상호 검색지 360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 자, 5번 지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 1번부터 문제 17번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문제의 패턴을 외우란 말이에요. 패턴. 그래서 우리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면 패턴을 외우게 되면 이걸 유치해서 문제를 우리 심화학습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 문제를 생각해요. 자, 요 17번은 5번으로 적었나요? 아니, 17번은 1번입니다. 1번이 뭐예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심화 171페이지로 가죠. 저도 미쳤나봐요. 풀어주고 맨날 번호를 딴 거를 불러줘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문제 171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1번.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접수식이 저장된 때. 자, 우리 생각나죠? 2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로 효력을 발생한다. 포인트는 효력 발생, 접수한 때가 됩니다. 3번 질문은 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승인 요건되지 효력 발생 요건이다. 민법 186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하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라는 형식주의,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3번은 맞네요. 4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법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기록을 사용하는 같이 읽어요. 네,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5번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자,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다가 또 빠져버렸네. 자, 등기하려면 우리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여기서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죠. 판결에 의한 등기,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자, 이행 판결은 몇 조? 네, 186조. 좋아요. 이제 막 들리네. 확인 판결은 몇 조? 186조. 좋아요.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187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예, 형성 판결. 좋아요.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 선수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사이로서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면 들리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라니까 좋죠.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1번 봅시다. 1번의 등기 기록은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속하는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 오케이. 이번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시에 따른 분리로서 원칙, 당사자 본능적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등기는 이의신청으로 두 개가 원칙 예외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2번은 계시에 따른 분리를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지문입니다. 자, 3번은 등기관은 등기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의 실체적 내용이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야.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돼서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현행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그러면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4번은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 하에서는 법률 규정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187조 사이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자, 187조. 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엔 매수인이 등기 기록 사항을 믿고 동그라미. 믿는다라는 것은 공신력이죠. 우리 등기법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어요. 설사 믿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과는 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입법 정책상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몇 분 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눈을 초롱초롱 들어서 이제 긴장할 때가 됐어요. 이제 등기는 이제 우리 시험도 이제 접수를 했고 자, 이제 시험 보는 날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징객의 거인이 아니라 징객의 돌진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자, 징객의 합격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죠. 하여튼 우리 끝까지 시험 오는 날까지 진격해 봅시다. 어느 날 합격은 하겠죠. 자, 그러면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